사람들은 성공한 이들의 타고난 재능에 감탄하죠.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는 수능 만점자들을 보면서 공부에 대한 재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런데 막상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과서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다는 걸 염두하지는 않아요. 재능을 떠나서 그냥 절대적인 공부량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. 수능 만점자는 공부에 대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집요하게 노력하는 끈기와 근성이 재능이었던 거죠. 이런 끈기와 근성은 모든 분야의 재능이 될 수 있어요. 책 마인드 세대는 이런 속성이 자신의 자질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의 특성이라고 말하는데요. 오늘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의 특징 3가지를 알아볼게요.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의 특징 첫 번째, 자질은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. 책 마인드 세대는 이런 말이 있어요. 분명 특별히 훈련받지 않아도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외의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도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원래 그림을 못 그렸던 사람들 중에서 훈련을 받으면 훨씬 더 잘 그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지요.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초기의 성과만으로 재능과 미래에 대해 전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. 사람들은 당장의 평가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. 내가 지금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다면 그림에 재능이 없고, 지금 가난하다면 평생 가난할 거라고 현재의 평가로 미래를 단정짓는 거예요. 이런 마인드를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부르는데요.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면 타고난 자질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의 평가로 나의 재능을 확정 지어버리는 거예요.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 번의 실패가 재능이 없다고 못을 박아버리는 사건이라서 실패를 겪으면 큰 좌절에 빠지고 그 일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죠.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실패들을 수시로 겪게 되는데, 그런 실패들을 겪을 때마다 이런 회의감을 느끼게 되면서 점점 패배주의에 빠지고 결국 더 이상 어떠한 도전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. 성공하려면 자질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져야 돼요.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노력해서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. 책 마인드 세대는 이런 말이 있어요. 위너가 묘사한 모든 영재들이 다 똑같았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능이 곧 능력 그 자체라고 믿어버립니다. 하지만 사실은 끝없는 호기심과 도전정신이 재능을 키우는 것이죠. 사람들은 단순히 영재들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에만 집중하지만, 영재들이 특정 분야에 해박한 이유는 어떤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정신이 남들보다 더 커서 그것을 집요하게 공부하기 때문이에요. 누구나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호기심을 갖고 깊이 알아보게 되니까 남들보다 더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. 아이돌 팬이라면 아이돌에, 게임을 좋아한다면 게임에서 남들보다 더 깊은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. 이렇게 한 분야의 천재는 타고난 재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 얼마나 더 관심이 있는지로 결정되는 거예요.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의 특징 두 번째,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. 책 마인드 세대는 이런 말이 있어요. 전설적인 농구 감독 존 우드는 남을 탓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패배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. 그의 말은 곧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만 한다면 누구든 그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뜻일 겁니다.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잘못은 영원히 고칠 수 없어요. 인생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. 내가 평생 살 집을 만든다고 가정해보면 집을 짓는 과정 중에 잘못된 점이 발견돼서 완성되기 전에 고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인 거예요. 문제가 있는데도 괜찮다고 넘어가서 평생 하자 있는 집에서 사는 게 진짜 문제인 거죠. 나의 잘못을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라도 더 발견해서 인생이라는 집을 더욱더 튼튼하게 짓는 게 장기적으로 올바른 길이라는 거죠. 지금의 실패를 영원한 실패로 생각하지 않고 성공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. 책 마인드 세대는 이런 말이 있어요.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에게도 실패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성장 마인드 세대는 그 실패가 당신을 규정짓지는 않지요. 실패는 단지 마주하여 처리해야 할 대상이며 또 그로부터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문제로 여겨집니다. 실패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뭘 배워도 습득이 빨라요. 틀려도 서슴없이 다시 도전해서 쓸데없이 시간을 지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. 나이가 들면 습득력이 약해지는 게 생물학적 이유라고 생각하지만, 나이가 들면서 체면을 따지고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진도가 빠르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. 실패가 나를 규정짓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실패를 장기적으로 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인생이 급속
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할 겁니다.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의 특징 세 번째, 소중한 일에 전력을 다한다. 책 마인드셋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.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내가 할 수도 있었는데 라고 쓰지 못할 재능을 낡은 트로피처럼 부여잡고 있을 건가요? 아니면 그때 난 소중한 일에 전력을 다 쏟아부었지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것인가요? 훗날 과거를 돌아보며 둘 중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. 대충 했던 일들은 대부분 결국 후회로 남아요. 특히 소중한 일이었다면 더 큰 후회로 남죠. 관련된 것들이 보일 때마다 그때 제대로 해볼 걸 하는 미련이 계속 남을 거예요.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시작을 했으면 전력을 다해서 끝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. 그렇게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했을 때 인생에 무엇라도 남는 게 있는 거예요. 20년 후에도 지금의 삶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.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. 모두 100억 법시다.